다음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또 소세지. 이 환자분은 사실 환자분은 좋은 분이었어요. 그 주변 상인분이신데 다 좋으신 분이죠. 예, 사람은 좋습니다. 나쁜 환자가 있어요. 수술하기에는 너무 좀 힘든 환자였어요. 네. 그 그런 분들 있죠. 허리가 안 좋아서 눕는 자세가 안 돼가지고 한 135도 정도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네. 이렇게 안 따라줄까 하는 그런. 개구량도 별로 안 그쵸. 좋고 네. 본인도 건강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염려하시고 하다 보니까 하면서 자꾸 수술을 중단하게 하고 네. 좀 그런 성향의 이제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임플란트 이제 3개를 심고 소세지 테크닉으로 이제 뼈 이식을 협치게 네. 이런 경우가 참 뼈를 만들기 어렵죠. 자꾸 네, 흘러내리니까요. 흘러내리고 심플한 디펙트 같은데 보시면은 이제 디센스 한 2, 3mm 정도 돼 있어서 뭐 마이너 디펙트 아니야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저기를 다 뼈로 채우려면은 상당한 그 스페이스 메인터넌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쉽지 않은 케이스네요. 저런 디센스 디펙트가 만약에 이제 싱글로 양옆에 치아가 있고 이 임플란트 한 개 있다라고 하면 오스 빌더나 뭐 CTI 멤브레인 같은 어떤 네. 티타늄 메쉬로 임플란트 연결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저도 애용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좀 편한 방법들이 있다라면 이렇게 멀티플이 되면 발치 전에 치아가 있을 때 본 하우징을 회복하는 느낌으로 소세지 테크닉을 하는 것도 이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콜라겐 멤브레인 다 고정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너무 저는 찍고 싶었는데 환자분이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냐 이거 뭐예요 하기 시작하면서 좋으신 분이라면서. 좋은 분인데 수술이 너무 힘들었어요. 매니지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그때가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 본택을 박으면서 이렇게 땅땅 때리다 보면 환자분들이 많이 인내심이 거기서 많이 소진이 됩니다. 그거는 사실 하면서 매번 느끼는 부분이고요. TMD 발생 안 하면 항상 감사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CT로만 이제 대충 외형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본택 고정해서 협측에 뼈 이식을 이제 했고 또 코티칼 분이 굉장히 두꺼우신 분이라서 본택 네. 고정도 잘 안 됐을 것 같네요. 네 많이 때리고 또 한 6개 정도 지금 6, 7개 정도 한 것 같네요. 15개 정도 쓰셨나요? 튀어나가고 네. 튀고 뭐 수술에 대한 협조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가골을 채취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자가골 정말 하나도 안 섞고 BMP만을 이제 섞어서 바이오스와 섞어서 뼈 이식을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다른 거는 별로 특이할 사항은 없는데 BMP만 사용했다는 점이 좀 특이할 만한 케이스여서 갖고 와봤습니다. 수술 엄청 잘 됐네요. 이게 이제 수술 직후에 네. CT고요. 네. 교환면 뷰를 컷을 이제 봐도 소구치에서부터 견치 소구치에서부터 이어지는 컨투어가 어느 정도 이어지게 볼륨이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일부러 힐링 어버트먼트를 끼우고 서브머지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플랫폼 부분에 조금이라도 소세지의 아치가 반경을 크게 그릴 수 있게. 호리존탈 앤 버티칼 오그멘테이션을 같이 유도하신 예, 맞습니다. 그런 거죠? 저거는 이제 힐링은 아니고 이제 커버 스크류가 높이가 높은 게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종 보철물 보면은 BMP를 써서 그런가 별로 로스 없이 거의 그대로 뼈가 좀 된 것처럼 이제 결과가 좀 보입니다. 자가골 안 섞어도 잘 나왔고 혹시 BMP 때문인가? BMP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뭐 다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도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스템셀에서 오스테오블레스트를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변부에서 뼈가 자라 들어오게 하는 오스테오 인덕션에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재국 교수님께서 혹시 BMP가 오스테오 인덕션에서 오스테오 인덕션 하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령을 내리는 거죠. 시그널링 몰레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BMP가 주변에 있는 세포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 뼈가 되라. 그러면 주변 세포들이 이제 막 자라 들어오면서 그 공간에다가 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스테오 인덕션이라고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BMP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은 뼈가 원래는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도 뼈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실험할 때 뭐 이런 근육 사이에다가 BMP를 적용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근육 사이에 뼈가 생겨요. 원래는 여기는 뼈가 생기면 안 되는 공간인데 너 뼈가 되라 하니까 뼈가 되는 거예요. 시그널링 몰레큘이고 그래서 모든 우리가 GBR 하거나 뭔가 그런 본 디펙트가 치유될 때는 BMP가 나와요. 피코그램 레벨 정도가 체내에서 국소적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뼈가 되게 하고 하는데 훨씬 더 고용량을 주입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너 뼈가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빠르고 더 많은 양의 뼈가 생기는 거예요. 현재까지 상업화된 여러 가지 오스테오
오스테오제닉 바이오로직스 중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많이 연구되고 가장 많이 검증된 바이오로직스가 BMP2다. 그럼 어느 시점에 어떤 셀들의 BMP가 작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라는 연구들도 많이 됐어요. GBR의 그런 페이즈를 보게 되면은 초반에 블러드 클롯이 있는 이니셜 페이즈가 있고, 그리고 나서 한 3일 정도부터 뒤에 인플라메이터리 페이즈가 되잖아요. 염증 반응. 새 조직이 생기려면 이제 염증 반응이 필수니까. 프롤리퍼레이티브 페이즈가 나오고 막 오스테오블라스트를 막아가지고 막 분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추레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이 블러드 클롯 상태의 셀들의 세포 조직에다가 BMP를 치면은 오히려 뼈가 잘 안 돼요. 얘네들이 귀를 막고 있어. 뼈가 돼야 돼 해도 블러드 클롯들이 귀를 막고 있어요. 한 3일 정도 지나서 인플라마토리 페이즈가 되면은 BMP를 쳤을 때 효과가 제일 좋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 하는 연구들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MP를 인젝션을 해주는 거예요. GBR을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캐리어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오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팡팡팡 주사. 했을 때 뼈가 굉장히 잘 되는. 본 터치하고 그러면 잘 그렇죠. 되는 거예요? 본 터치가 딱 되고 나서 2mm 정도만 딱 빼면은 우리가 이식했던 그 캐리어의 가운데 주사가 되는 컨셉이에요. 어디에 자입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 벡터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어서 4, 5년 정도 전에 쭈리 대학의 로니 이용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어요. 사실 GBR하고 나서 나중에 한번 인젝션 해가지고 뭔가를 더 넣어볼까 하는 어떤 그 근거 없는 어떤 술식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한 번씩 근거 없지 떠올리는데. 않아요. 근거 없지 않고요.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는 이미 다 정립이 됐는데, 사실 그거는 오프라벨이기 때문에 IRB를 거쳐가지고 해야 되고, 사실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3년 전에 그 오스테올로지 심포지움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 오프 더 레이블 사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BMP를 이제 골 이식제와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 기본적인 사용은 앱소버블 콜라겐 스폰지 ACS에 BMP를 적셔서 사용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골 이식제와 섞은 저의 이제 사용 방법이 이번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근거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에비던스 베이스드의 BMP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브로드한 질문이신데, 네. 아까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그 케이스에서 BMP 용량이나 농도를 어느 정도 쓰셨어요? 코엘 BMP를 쓰는데 거기서 용량이 3가지 사이즈가 나오고요. 저렇게 치아 한 3개 정도 사이즈 되면 제일 큰 용량을 사용합니다. 0.5mg 쓰신 거죠? 그러네요. 예. BMP가 2000년대, 2010년대에 붐업 됐다가 안 되겠네 하고 다시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아무도 안 쓰다가 요즘 들어 다시 이제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쓰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합병증,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그 두 가지의 이유로 임상가들의 선택을 못 받았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사실 FDA에 승인된 적용 방식에 달려 있어요. BMP2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ACS 콜라겐에다가 소킹 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승인된 방식은 1에서 10mg의 용량을 소킹 해가지고 적용해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과량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피코그램 레벨이 정상적인 환자에서 나오는데 나노그램도 아니고 밀리그램 레벨의 BMP를 넣는다. 정말 높은 농도거든요. 이렇게 된 원인은, 이게 원래 처음에 FDA 승인 받을 때 상악동에서 임상 연구를 진행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요. 상악동에서 뼈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리치 오그멘테이션보다는 더 많은 용량이 들어가게 된 거고, 왜냐면 또 상악동은 이제 프레셔가 있으니까 이제 쭈그러들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쭈그러드는 콜랩스 되는 순간까지 뼈를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과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합병증도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밀리그램 레벨의 그런 적용 방식이 제가 봤던 첫 번째 큰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비용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승인된 미국에서 쓰는 BMP는 초셀이라 그러죠. 초셀에서 기원한 BMP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용이 높아요. 모사의 그런 BMP들은 이콜라이 BMP예요. 가격 차이가 거의 한 10배 날 거예요. 이제 BMP 생산 방식이 조금 더 발전하고 변하면서 효과는 그대로 있는데, 비용적인 그런 메리트가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과량의 농도가 아니라 훨씬 더 적은 농도만 가지고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네 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BMP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용량을 좀 더 적게 써야 될까요? 아니요. 그래서 0.5mg이면은 저희가 1에서 10mg이 승인된 농도라고 했으니까 최소 승인된 농도의 50%만 쓰신 거예요. 맞게 쓰신 겁니다. 요즘의 트렌드예요. 이스트반 어반 선생님도 이거 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BMP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분도 논문에 하나 쓰잖아요. 마이크로 도우스라고. 마이크로 도우스는 1mg보다 더 이하의 용량인 거예요. 그래서 0.25든 0.5든 임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펙트를 낼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휴먼 본 안에 BMP의 양을 이제 계측하는 어떤 방법들도 이제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항체로 해가지고 네. 하는 엘리사 네.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추측하는 양이 이제 좀 차이가 방법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피코 아니면 마이크로 정도지 그 밀리그램 단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0.1이랑 0.5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아닌가, 몇백 배, 몇천 배의 양이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어반 선생님한테 어떤 것도 여쭤봤냐면, BMP 쓰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진도 찍고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셀라인으로 헹구시더라고요. 그러면 저거 농도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자냐 테크닉 하신 다음에 이제 막 헹구시고 있길래 질문을 좀 했었는데, 전혀 그 정도는 중요치 않다고 그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지수 단위로 거의 높은 수준이죠. 쿨가 있네요. 네.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이 아까운 BMP를 아마 어반 선생님은 그 초셀 BMP 쓰실 거예요. 치아당 제가 알기로 한 600불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스 끝나고 식사할 때 네. 식사 자리에서 이제 한국 BMP 그 샘플 좀 이렇게 구할 수 이콜라이 있겠냐, BMP 요? 네. 예, 구할 수 있겠냐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어반 선생님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사안들은 저희 연대 치주과에서 이미 몇 년 전에 퍼블리시를 다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정보를 다 또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논문도 하나 같이 썼잖아요. 이수영 원장님이랑 저랑 이 BMP를 어떻게 하면은 임상에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임상적 전략 논문이죠. 영상이 릴리즈 될 때쯤이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월에 나오니까요. 저널에 게스트 에디터로 이스트반 어반 선생님이 계셔서 딱 뜰 수 있을까요? 나중에 표지가 ACS 쓰는 어떤 그런 방법을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했을 땐 잘 안 나왔으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지. 그게 에이세스? 꺼지니까. 그치. 그 아까 외면 받았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너무 고농도였고, 고농도의 합병증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니스인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잔점은 이게 너무 빨리 콜랩스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쓰려면은 추가적인 스페이스 메인터넌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ACS에다가 이식을 하고 그 위를 PTFE 멤브레인 같은 걸로 비수성 멤브레인으로 이제 커버리지를 한 거죠.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했어요. 리치 오그멘테이션에서.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손이 가고 하는 거니까 쉽지 않죠. 아니면 동물 연구에서 오목하게 파서 채웠던 연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많아요. 오목하게 파서 채운 것도 있고, 유명한 연구는 비케쇼 교수님이 하신 연구예요. 그쪽이 그 BMP 연구에 약간 선구자 리딩 그룹이었거든요. 울프 비케쇼 교수님 재작년이가 돌아가셨는데, 저희과 이제 김종관 교수님, 조규성 교수님이랑 같이 협업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분이세요. 개에서 완전히 플랫한 디펙트를 만들고 임플란트를 수프라 크리스탈로 심고 BMP2 소킹된 그 콜라겐 스폰지를 목도리처럼 여기다가 막 둘러싸고 그 위를 PTFE 멤브레인을 덮은 거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클로저 얻고 나서 8주 있다 봤더니 완전히 그 공간이 다 신생물로 채워졌었거든요. 그 연구를 보고 나서 저는 이 임플란트계는 끝났다. 이제 이거는 완전 정복됐구나. 소킹 해가지고 놓으면은 뼈 다 되네. 예, 제가 당시 치주과 그 1년차 때 논문 보면서 아 이거 너무 쉽게 되는데 이거 수련 받아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굉장히 쇼킹한 논문이었어요. 이제 그런 쇼킹한 결과를 임상으로 가져오려고 한 20년을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용량, 캐리어,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이 세 가지로 배리어 때문에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다음 케이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후배한테 의뢰받아서 왔던 환자분인데요. 젊은 여성분이셨습니다. 한 30대 초반의 여성 환자였고요. 전치부 브릿지가 탈락이 됐는데 다른 치과에서 최종 세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지대치가 앞에 삐뚤게 붙인 치과라고 그렇게 붙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대치가 디스탈 쪽에 저 23분 쪽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됐었던 것 같고, 남은 지대치들은 살리고 루트만 남은 이제 루트 캐리어스는 저치한 이제 발치하고 좀 많은 양의 뼈 이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발치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치유를 기다렸던 케이스입니다. 연조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다음에 플랩을 열고 이제 소세지 테크닉을 또 했죠. 이때는 자가골과 바이오스를 거의 1대1을 목표로 최대한 자가골 채취해서 이제 믹스해서 덮었었는데 너무 빵빵하게 예쁘게 하려고 약간 오버했나 무리했나 싶은 좀 느낌도 있고, 그 당시에 몇 케이스 써보던 PDRN도 섞어서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봉합한 게 터지지는 않았었어요. 치유를 기다려 보는데 계속 볼륨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자의 협조도의 문제도 있었는데, 협조도도 협조도지만 예약 변경도 너무 작고, 왔을 때 전날 음주가 과도해서 술이 덜 깬 어떤 그런 이제 냄새가 좀 나고, 젊은 여성이 좀 이게 인생을 즐기나 보다 정도로만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좀 나이트 라이프를 좀 적당히 하시고 이제 좀 치유에 힘을 썼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3개월 차에 잘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뭐가 됐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플랩을 열었습니다. 이제 열었더니 뭔가 인펙션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나요? 인펙션일 수도 있고 뭔가 네크로시스 된 느낌 같기도 하고, 뭐든 잘 안 됐는데, 음주가 과도하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때 이제 플랩을 열어놓은 상태로 잠깐만 환자분 계셔보라고 하고, 대기실에 있던 환자 보호자분을 상담실로 이제 모셔가지고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요 사진 이제 모니터에 띄워놓고, 치유가 너무 안 좋은데 혹시 환자분 이제 좀 뭔가 히스토리가 있냐 이제 좀 물어봤더니 알코올 중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소주 한 너댓 병 이렇게 드신다고. 어머니가 파악한 것만 그런 느낌이고,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몇 가지 징후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 술 냄새가 나던 것도 그렇지만 체중 변화도 환자분이 좀 있었거든요. 급격하게 마르기도 하고 또 다시 갑자기 찌기도 하고, 사실은 좀 의심해볼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젊은이들 그냥 음주하는 거랑 치과 의사가 잠깐 외래로 봐가지고 구분하기는 좀 어려웠던 점이 있어서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진표를 솔직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의심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경우였는데, 알코올 장애가 있었던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 시점에서 보호자한테 롱브릿지로 그냥 마무리하자, 이거 다 걷어내고 정리한 다음에 롱브릿지로 마무리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보호자의 마음은 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포기하면 마치 이제 약간 딸을 포기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드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좀 해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재수술을 한 번만 더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사실 하면서도 저도 별로 이제 여기서부터 기대를 좀 접었어요. 그게 이제 알코올 장애 가 컨트롤이 안 되면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수술을 하기가 매우 좀 움츠러드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가골 채취는 정당화되기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뭐 하고 하는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해버리고 되면 되는 거고 말면 그냥 롱브릿지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대한 저의 어떤 애정이랄까 확 떨어지니까 사진이 벌써 좀 피칠감이고 퀄리티가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죠. 별로 기대 안 하고 그냥 이제 바이오 가이드, 바이오스, BMP 섞어가지고 소세지 테크닉으로 마무리했는데, 소세지의 퀄리티가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약간 저도 이제 욕심을 좀 내려놓고 적당하게 그냥 소세지 테크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BMP는 어디다가 하신 거예요? 저는 소세지 테크닉 할 때 이식제랑 섞어서 쓰고 있었거든요. 소세지 테크닉을 할 때는 또 멤브레인이 그 건조된 상태에서 받기 시작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맞아요. 이식제를 BMP랑 섞어가지고 쓰는 식으로 인식의 흐름이, 사고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서 쓰고 있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식제에 젖어있던 게 또 멤브레인 적시면서 네, 구분할 수는 없죠. 나가지 않았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로 큰 기대 없이 했던 수술이었는데 생각보다 뼈가 잘 됐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뒤에 이제 연조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APF하고 FGG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스트립 하셨네. 예, 또 스트립 FGG를 했습니다. 이거 따님은 더 이상의 수술은 안 하겠다 하시고, 어머니는 제발 좀 해주세요 하시고, 입천장에서 크게 안 떼겠다, 네. 별로 안 아플 거다 하면서 이제 스트립 FGG를 이제 한 거죠. 파필라 쪽에 뭐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게러지 CTG라고 하는 거를 좀 해봤었는데, 저건 어디서 떼셨어요? 튜베로시티에서 튜베로시티에서. 뗐습니다. 예. 네. 네, 모양이 딱 그 튜베로시티 그쵸. 삼각형의 모양이 예. 보이네요. 가능하면 수직적으로 좀 이렇게 부푸는 네. 게 좋아서 게러지 CTG는 튜베로시티 쪽에서 네. 떼는 걸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뮤코그래프트 이제 네. 덮고 마무리해서 2-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연조직이 저렇게 이제 힐링되고 보철을 이제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제일 처음에 발치하고 첫 소세지도 하기 전에 이제 상태가 이 상태가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패하고 걷어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소세지를 하고 임플란트까지 해서 마무리한 상태의 이제 CT가 되겠습니다. 꼭 BMP뿐만이 아니더라도 GBR을 하고 나서
좀 잘 된 케이스를 보면 바깥쪽에 좀 코티칼 본스럽게 하얀색 선이 좀 보이면 네.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케이스에서 이제 BMP를 사용하신 거는 에비던스 근거로 봤을 때는 아주 잘 이제 맞게 하신 거죠. 어떤 경우에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BMP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한 몇 년 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미국 치주학회에서 발표된 저 베스트 에비던스 컨센서스 리포트에 따르면 환자의 그런 힐링 포텐셜이 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고령이라든지 흡연자라든지 거기 예시로 다 적혀 있어요. 뭐 알코올 중독 아까 있었죠, 알코올릭, 그리고 당뇨 이런 환자분들에서 쓰면 좋다. 광범위한 골 재생의 양이 많을 때, 환자의 사정에 의해서 더 빠른 골 치유가 필요할 때, 마지막은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임플란트나 그런 재생 치료가 실패했을 때, 아까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신적인 팩터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한번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컨벤셔널 소베소에지가 실패한 케이스니까 정확히 저런 BMP 사용에 적응적인 거죠.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코티칼라이제이션 얘기했잖아요. 예. 사실 BMP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코티칼라이제이션이 빠르다는 거예요. 아까 그 임상 전략 논문에서 강조했던 게 첫 번째가 마이크로도스 써야 된다. 1mg 이하의, 그러니까 미만의 그런 농도만 써도 충분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바이오 가이드 같은 그런 콜라겐 멤브레인을 통해서 거기다가 소킹 해가지고 BMP를 쓰게 되면은 맞닿아 있는 골막에 있는 오스테오제닉 포텐셜을 갖고 있는 셀들이 자극이 되잖아요. 기존 그런 GBR의 컨셉이라면 오리지널 본에서부터 뼈가 자라 올라오는 거라면 여기서 자라 올라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페리오스티움, 상악동이라면 슈나이더의 멤브레인이 되겠죠. 거기서 자라 내려오는 뼈 하나, 그래서 양방향 골재생이 되면서 이 바깥쪽에 있는 골막과 닿는 부분은 코티칼라이제이션이 빨라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그런 BMP 적용의 컨셉이에요. 타겟은 골막이다. 네. 골막에 메젠키말 스템셀이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크로 도스의 BMP를 골막을 타겟으로 해서 해라. 그러려면은 멤브레인에 로딩된 BMP2가 골막에 직접적으로 닿으니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비단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서 이제 발표됐던 여러 논문들, 임상 연구들 보면은 이 바깥쪽에 코티칼라이제이션이 되는 게 특징적으로 대부분 보여요. 보통 이제 스테이지 GBR 하고 나서 드릴링 하면은 드릴링 사이트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네. 근데 코티칼라이제이션이 돼 있는 케이스는 깨끗하게 드릴링이 되고, 그리고 임플란트의 스테빌러티를 크레스탈 쪽에서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제 마지막 케이스로 넘어가는데 분량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반 코스요. 네. 몇 가지가 있던데 9일짜리도 있고 5일짜리도 있고 3일짜리도 있고 3일짜리도 뭐 있고. 네. 그게 좀 달라요, 그게? 일단 어반이 리제너레이터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9일짜리 프로그램인데요. 어반 선생님이 9일짜리 코스는 굉장히 신경을 쓰신다. 그러니까 그게 시그니처 같은 거네요. 시그니처 코스예요. 3일, 3일, 3일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마지막 9일차가 끝나면 본인은 이제 별장으로 초대를 해서 파티 같이 하고 식사도 하고, 거기서도 이제 한 번 더 이제 좀 몇 가지 이제 얘기하고, 그 날씨 좋은 날은 수영장까지 이제 다 같이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고 했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들었던 코스 때는 날씨가 안 좋아서 집 안에서 파티하고 그런 것까지도 했었어요. 동영상 이제 틀어놓고 너가 이제 이 동영상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뭐 이런 거 한 1분씩 마이크 주면서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버버 하니까 미스터리 오케이 하고 이제 넘어가고 조금 익스큐즈 됐었는데, 약간 어반 선생님이 좀 더 신경 쓰는 코스고, 이제 3일, 5일 이런 코스들이 사실은 가격, 시간 대비 효율성은 좋은 코스일 것 같기는 해요. 9일은 전치부 아니면 소세지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이토플라스는 어떤 GBR이라던가 그런 부분, 연조직 수술까지 이제 아우르는 전체적인 범위라면 관심 있는 주제에 따라서 더 짧은 코스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반 리제너레이션 인스티튜트가 좀 몇 가지 더 하고 있는 게, 카데바 가지고 해부학 강의도 하세요. 그래가지고 동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너브다 뭐 아테리다 뭐 이런 거 이제 보여주시고, 저는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게, 우리가 해부학을 한글로 우리말로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어 이름, 물론 그래도 좀 아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저기 평소에 이제 얘기할 일 없는 구조물들은 와 스펠링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 쪽지 시험을 보는데. 아, 시험도 봐요? 네, 시험도 봅니다. 아니, 이런 내 돈 내고 그래서
돈 내고 가서 시험 봐야 돼요? 아, 공부가 진짜 부족하구나 좀 절감을 하고. 마이크로 서저리로, 마이크로 서저리 책 있잖아요. 네. 그거 저자의 스승 라인의 이제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코스도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9제로, 뭐 10제로 그런 거 실제로 써본대요. 하는 예. 거죠. 예전에 제가 있던 마드리드도 그렇고 3년차 끝날 때쯤에 마이크로 서저리 코스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어반 코스의 제일 문제는 그 강의 코스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문제입니다. 비행기 시간이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다 좀 안 좋아가지고 앞에 하루 이틀 좀 잡아먹게 되고 보통 수목금 뭐 이렇게 하던가 하는데 앞뒤로 며칠 하면 일주일을 병원을 비우고 가야 되면 또 기회 비용 있잖아요. 개원이 서인들은 매출 올려야 되는 그런 기회 비용도 있고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커져요. 이 비용이. 그래서 어지간한 펜심으로는 진짜 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신 것 같으세요? 펜신 빼고. 펜심이 없으면 왜 가죠? 아 그래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그거는 다녀오면 좋습니다. 다녀오면 좋고요. 좋긴 한데 안 다녀와도 할 수는 있다. 그 우리나라에도 잘하시는 분들 많고 네. 예. 교수님들도 코스 하고 그러시잖아요. 가끔 이제 뭐 알려주시거나 한 기회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국내에 잘하시는 교수님들 많고 잘하는 고수들 많고 하는데 한국에서 배울 수 없는 뭐 내용이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거를 누구한테 배우느냐의 뭐 차이랄까 좀 팬심입니다. 결국 요약하면 팬심이죠. 단순히 그냥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보다는 그 테크닉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프린시플들 있잖아요. 정말 기본인 것 같지만 중요한 이제 그런 것들에 훨씬 더 중점을 둬가지고 코스를 디자인하고 이제 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같은 내용을 들어도 본인의 스테이터스에 따라 조금 더 느끼는 게 다르니까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알고 있어서 사실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너무 좋죠. 이게 보니까 너무 전연차 선생님들한테는 사실 그렇죠. 예, 콩나물 물 주듯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 물론 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약간 좀 많이 빠져나갈 것 네. 같고 차 교수님 가시면 이제 다 이렇게 흡수하시는 거죠. 질문하고 이제 딱 약점 딱 질문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영이었습니다. 차재국이었습니다. 아이러브 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